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이제 벌써 저녁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국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한 달이 됐는데 역시 정권이 바뀌었구나. 이 정권 교체를 참 잘했구나.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비리 실정들이 하나씩 이제 낱낱이 전부 다 이제 수사선상에 올라가고 있고, 그 비리의 실체가 과연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검찰 대대적으로 지금 현재 이 감사에 착수하고 있고, 또 수사 이 범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검이 중심이 돼서 또 서울고검이 중심이 돼서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이 그야말로 친문재인 정권의 검사들이 얼마나 수사를 깔아뭉개고 또 부실 수사를 했는지 이제 감사 결과가 하나씩 둘씩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친문 애완견들, 이 사람들을 수사 책임자들 아니겠어요? 전부 이 법적 또 조치를 당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요, 이 대대적으로 지금 감사를 지금 펴고 있는데, 이 감사와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결국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내일 실질 심사가 있게 되는데, 백운규가 구속되면 이건 뭐 당연히 구속이죠. 구속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전 정부, 즉 관련 부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통일부, 그 다음에 과기부, 교육부, 이런 데서도 이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부처에 대한 수사망도 확대될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관련 부처의 장관이 무슨 힘이 있어요? 장관들만 구속되고 끝날 것이냐? 그 윗선에 누가 있느냐? 청와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청와대의 핵심 실세가 누구냐? 임종석 조국, 그 다음에 외교부는 강경화, 그 다음에 뭐 이 교육부, 그 다음에 이 통일부, 이런 이 부처의 장관들에게까지도 검찰의 수사망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아직 검찰총장은 임명되지 않고 있지만은 대검 차장 중심의 이 검찰에서요, 대대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 털기 나선 그런 수사 국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중앙지검에 대한 지금 감사가 시작됐는데, 중앙지검 감사를 통해서 이재명에 대한 이 수사 어느 정도나 심각하게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는지 다 적나라하게 노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맨 먼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서울의 소리 백은종, 뭐 누군지 아시죠? 서울의 소리는 대표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를 말하자면 저격한 방송 유튜브가 진보 좌파 유튜브가 서울의 소리예요. 이 백은종 대표가요, 이미 예고를 한 대로 오늘부터 아크로비스타 앞에 있는 회생병원 정문 앞에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시위에 나섰는데 그냥 시위한 게 아니라요, 이 마이크, 이 소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꽹과리도 치고 북도 치고 오늘 난리를 쳤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리고 이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했고, 또 이 경찰에서는 소음 측정을 했는데 이 소음 기준을 훨씬 벗어나서 이 경고도 하고, 이런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맨 먼저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1시 50분쯤부터 회생법원의 정문 앞에서 이 백은종 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대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양산 소음 집회를 중단시켜라, 중단을 못 시키더라도 말이라도 상식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한 20여 명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법원 우측 인도에는 패륜 집회 비호 윤석열은 사과하라 라고 적힌 손피켓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있었고요. 자, 오늘 이 소리에서는요, 이 법원 정문에 방송 차량 한 대, 그 다음에 앰프, 확성기를 설치하고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백은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소음을 들어야 하고, 야권은 시끄러울지는 모르겠다. 양산 집들은 방음이 안 되는데 아크로비스타는 방음이 잘 돼서 양산보다는 주민들의 고통이 덜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찰에서 말이죠, 이 소음 정도를 측정해 보니까 법에 정해진 소음 기준 65데시벨 이하인데
여기를 넘는 소음이 나와서 소음 유지 명령이 내려졌고, 만약에 소음 유지 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고, 계속해서 소음 기준을 넘길 경우에는 확성기와 같은 방송 장비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경고를 해놨는데, 이 집회 참가자들은 이 이후에도 스피커는 크게 들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목소리는 크게 내도 좋다 이러면서 집회 시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서울의 소리 측에서 주장의 핵심은 바로 뭐냐, 양산에서의 욕설, 소음 시위 중단, 그리고 국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산 시위가 중단될 때까지 무기한 집회를 계속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말이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보수 성향의 신자유연대 집회 참가자들이 한 10여 명이 모여서 지금 맞불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이 소리치게 대해서요, 백은종 구속하라, 이북으로 보내라, 이런 구호를 외쳤고요, 외쳤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 그 다음에 또 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금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요, 이 자체적으로 시위 문화를 좀 선진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산 사저에서의 시위, 이것도 관련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집회 시위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해냈는데, 지금 회생병원 앞에서 이런 시위를 하는 거는 이 근거라기보다도 이 타당성, 이거를 그 타당한 이유, 전혀 우리 국민들로부터 동의받을 수 없는 불법 집회다, 이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들어선 이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선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제대로 법치주의가 지금 살려야 되잖아요. 이 법치주의를 왜 제대로 살리려면 시간도 걸리지만요, 강한 수사 의지와 수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왜 지난 5년간 실세들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수사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수사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동부지검에서의 블랙리스트 수사고, 지금 감사는요, 이미 남부지검은 감사가 끝났고, 그리고 북부지검도 감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지검에서의 감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지검에 대한 감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그다음에 수사가 병행되는 가운데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의혹 비리, 이것을 이제 캐내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미 전 정권의 애완견 검사로서 이 정말 악명을 날렸던 인물들, 이미 법무연수원에 4명이 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5명의 TO를 늘려가지고 추가적으로 좌천 인사를 지금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추가 간부 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애완견 검사들이 법무연수로 더 갈 수 있도록 TO를 늘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 기능, 이거를 누가 없앴습니까? 추미애가 완전히 없앴잖아요. 그리고 추미애가 여의도 조성사자, 즉 남부지검의 금융정보 이 범죄 수사단을 없앴는데 이것도 부활시켰어요. 그런 것처럼 또 형사 말부 인지수사 기능을 부활시켰어요. 직접 수사 기능 부활, 인지수사 기능 부활. 그리고 이런 이 공세적 이 조치를 통해서 지금 검찰을 정상화시키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요. 이걸 모든 정점은 바로 뭐냐, 우선은 이 인권 침해 요소, 문재인 정권에서 제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고발인들이 고발한 내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전부 국민한테 맞췄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교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수사 뭉개기, 까나 뭉개기, 또 철저하게 뭐 웬만한 거는 다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바로잡는 감사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검찰 내 동향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한 군에 의해서 피살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월북했다, 이렇게 처리한 사람이 바로 해수 피살 공무원의 의혹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유족들이 그렇게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은 1심의 정보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서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항소 조치까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했는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 대통령 기록물 이거가 지금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공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정보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 내렸던 항소 조치를 취소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해수부 피살 공무원과 관련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자료들 그리고 해경의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수부 피살 공무원의 이 문재인 정권의 범죄 행각 이거는 아들한테까지도 정보 공개를 하겠다. 그리고 그 진상을 규명해 주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그 어린 고등학생한테 약속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법원에서 이거는 순직 처리해도 좋다. 이런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보 자료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피살 공무원 유족 측에서 말이죠. 살인 반족죄, 살인 방조, 그다음에 여적죄 이런 걸로 전부 다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도 결국은 검찰이 이제 칼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1차적으로 이제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이 진상이 적나라하게 전부 다 보도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결국 소환 조사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소환 조사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지 않겠느냐. 왜냐면요, 지금 이제 검수완박에 의해서 이런 수사를 못하도록 민주당이 딱 법적 이 제한을 딱 쳐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다.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 2020년도 9월 21일 날 이제 실종이 됐는데요. 23일 오후에서야 정부가 뭐라고 밝혔냐? 북한 해역에서 실종자가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라고만 발표했는데요. 23일 밤에야 언론 보도를 해서 피살 사실이 알려지니까 24일 날에야 만행을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김정은이가 무서워갖고 자료를 공개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23일 날 새벽에 이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이것 때문에 보고가 지연됐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혹도 깔끔하게 이제 해결할 수밖에 이 의혹에 대해서도 이 해명이 그동안에 얼마나 거짓말했는지도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요, 이 피살 공무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정보 공개 그리고 실질적인 진상의 공개 이제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이미 유엔 차원에서도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라. 그리고 유가족들의 인권을 보살펴 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유엔 차원의 조사에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의 정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현재 대검에서는 말이죠, 정권이 교체된 이후로 처음으로 중앙지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이 중앙지검 감사의 핵심 뭐겠습니까? 작년 1년 동안 뭘 잘못했는지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 1년에 제일 중요했던 게 이재명과 관련된 바로 대장동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정진상 부실장 불기소 처분했어요. 참고인 조사로. 예. 그리고 유동규 휴대폰 전화 제대로 수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연루된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 의혹 이것도 불기소 처리했어요. 이게 다 누가 했느냐? 이성윤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혐의가 없다. 이것도 10여 차례에 걸쳐서 깔아 뭉갰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사 대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또 이제 서울 고검에서는 어제서부터 일주일간 동부지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고 북부지검 감사는 끝났고요. 남부지검 감사도 끝났어요. 이 남부지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임 지휘부 시절 친문 성향의 신성식 검사장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있는 채널 A KBS 오보 사건 2년째 뭉갰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성식이도 지금 이제 광주고검 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소환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 그리고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 라임 사태 로비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남부지검인데 증거 불충분으로 작년 11월에 불입건되고 끝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감사 선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강기정 이번에 광주시장에 당선이 됐지만은 이것도 임기 못 채울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전 정권과 관련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1차적인 단계로서 이 감사를 통한 불법적인 행위 이거를 찾아내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백운규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있게 되는데요. 지금 13명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퇴를 압박한 측면도 하나 있고, 그러면 사퇴를 시킨 다음에 후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후임자 이 선정에 있어서도 또 많은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통일부와 교육부, 그리고 과기부, 또 외교부 이런 쪽에 이르기까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지금 백운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대법원까지 해서 형이 확정됐잖아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그 다음에 신미숙 전 대통령 균형인사 비서관과 똑같은 판박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대대적인 구속 사태가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것을 단순하게 장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을 것이 아니냐,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시 청와대 컨트롤 타워 역할 바로 민정 조국이고요. 그 다음에 비서실장 누굽니까? 임종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지검에서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요, 조국과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고발 사건, 이거를 반부패 강력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원에서는요, 지금 유동규 이 감사원의 감사 유병호죠. 유동규 아니고 유병호. 그러니까 월성원전 감사를 해서 지금 이 수사선상에 다 올려놨잖아요. 이러한 이 강력한 유병호 전 감사원장을, 연구원장을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에 발탁했어요. 이게 뭐 유병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월성원전의 핵심은 뭡니까? 정점에 누가 있어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정점에 또 누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보좌를 누가 했느냐? 임종석이가 보좌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유병호 감사원장이 이제 사무총장이 됐기 때문에 유병호 이 감사원장이 이끄는 그야말로 관련 중요 부처에 또 이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이런 현안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요, 한쪽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검과 서울고검의 감사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전방위적인 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과 임종석, 조국, 이거 뭐 핵심 인물들 아니에요? 이게 뭐 문재인 정권 초기에 그야말로 모든 컨트롤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보복수사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을 던져 맞겠다, 이런 입장을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렇게 적폐청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제대로 수사를 받아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신현영 대변인은요, 이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 이거는 정치보복의 출발이다, 신호탄이다, 그러면서 정치보복사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과 전 청와대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당연히 알고 있죠. 왜? 당연하죠. 이거는 뭐 정점이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보복수사의 칼날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는다. 그러니까 2년 후 총선도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결국 김어준이가 오늘 지금 현재 경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뭐냐? 이동재 기자가 말이죠, 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한 바 있어요. 그래서 성북경찰서에 자진을 출석해서 지금 피고소인 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김어준이 지금 이동재 기자의 말하자면 명예를 훼손한 얘기잖아요. 가짜 뉴스를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굉장히 강하게 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형사사건이고, 왜냐면 자기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하고요. 그 다음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여러 차례 이동재 기자가 이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이진 밸류 인베스먼트 코리아 대표를 압박해서 유시민 관련 이 범죄 행위를 밝혀라 라고 종용을 했다, 압박을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동재 기자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김어준 씨의 경우에는 이것도 반드시 구속수사로 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건 이제 형사 사건이고 별도의 또 민사 사건도 있어요. 이동재 기자가 1억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거는 현재 동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래 지난달 17일 날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김어준 씨가 이 변호인을 갖다가 늦게 선임하는 바람에 선고 기일이 지금 연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민주당 완전히 다 지금 초긴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러한 민주당, 이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요,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중권 교수의 이러한 비판문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별도 방송을 통해서 논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